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2011년 중후반부터 해서 많이 이제 등장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문제가 한 7급이나 이런 데는 2문제 전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대해서 자, 좀 폭은 좀 넓죠. 그 중에서 이제 관련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현재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의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목적은 이 법은 나왔죠. 건축물의 이제 대지라는 이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 이 건축물을 축조를 해야 되죠.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지라든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첫째 이제 대지. 그래서 이 법에서 대지를 갖다가 정해줘야 되죠. 대지의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대지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설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정해 주셔야 되죠. 설비하고. 그래서 대지를 정의 내리고 구조, 설비 이런 기준을 정해줘야 돼.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용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법에서 현재 대지하고 구조나 설비 이런 기준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갖다가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터 해서 28번의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용도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함으로써 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이거 건축물의 안전적인 측면하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기준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그러면 보통 이거죠. 대지의 기준은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구조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진이다, 이런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안전. 그리고 설비 같은 건 기능이죠. 그리고 용도도 기능이 되겠죠. 기능적인 측면,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친환경 건축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이 환경 분야도 들어온 겁니다. 환경. 그리고 미관을 향상시키죠. 미관. 그럼 기본적인 안전, 기능, 미. 그래서 이 건축의 보통 기본 3년에서 안전, 기능, 미, 구조. 맞죠? 기능, 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구조에 대한 안전.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갖다가 향상시킵니다.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이 공공 복리 정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이걸 향상시켜서 공공의 복리 정진이 목적입니다. 복리 정진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죠. 그래서 정하는 것은 대지 기준이나 구조의 기준, 설비 기준, 용도 이걸 정하고요. 향상은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을 향상시키서 공공 복리 정진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5층을 보시고. 그래서 그 용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 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대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는 어떤 것을 대지라고 하느냐, 대지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대지라 하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칙적 대지,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의 개념은 청량수로 조사 및, 자, 그래서 지적에 관한 법률 조금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척지법, 청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자, 척지법에 따라, 자,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나눈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기 용어가 과거에는 구획이었었는데, 지금 나눈 토지. 이렇게, 자, 바뀌었습니다. 구획을 나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척지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기본적 대지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대지 개념, 그래서 이걸 원칙적 대지로 보고요. 그러면 둘 이상 필지를, 예외적 대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둘 이상 우리가 필지를, 우리가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하고,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이겁니다. 그래서 임야나 농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농지가 있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농어가 주택을 지어서 살면서 열심히 이 농사를 짓겠다고 이게 농어가 주택을 지어서 일부를, 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내지 이제 신고를 받아서 일부를 갖다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일부를 내가 집 짓기 위해서 대지로 바꾸는데 이걸 전체 하나의 필지라 해서 이걸 갖다가 이 한 필지인데 일부를 농지 전용 허가 신고했다고 해서 이 땅을 갖다가 요거만 했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봐줄 수는 없죠. 일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둘 이상 필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자, 청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자, 그래서 길기도 기네.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척지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척지법의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요걸 설명을 간단히 해주면, 결과적으로 여기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필지, 1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개념이죠. 요거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에서, 자, 원래 청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하나의 대지로 보지 않지만,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대지지만, 자, 건축법에서는 가능합니다. 둘 이상 대지 하나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 이겁니다.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와 이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척지법에서는 대지가 될 수 없는데,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동일할 경우는 건축법령상은 가능합니다. 건축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척지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예요. 자, 그 경우가 뭔가 하면, 자, 이 지분 부여 지역이, 자, 자, 이 지분 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는, 척지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도면이 이 축척이 다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 국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적인 측면은, 자, 우리가 척지법에서 이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은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동일할 때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척지법에서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이나 하천이 흘러가고 있으면 땅이 지금 현재 여기하고 양쪽에 이렇게 자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지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가 둘 다 갑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똑같으면서 권리관계도 동일해요. 다른 지상권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겁니다. 여기에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본체를 짓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걸 짓고 그러면 잠은 여기서 자고 생활은 여기서 한다. 그리고 여기 오작교를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 자 보통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청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바로 건축법령상은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다르거나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소유자나 권리관계 똑같다. 둘 다 갑이 소유했고 그리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다. 다른 권리가 설정이 안 됐다. 이럴 경우는 이 땅을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고 그래서 요 사항 가지고 시험을 자주 내니까 요거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척지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건축법령상은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있다는 측면을 꼭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자, 이 주택법의 이런 주택단지, 주택법의 주택단지, 1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그러면 주택단지라는 개념은 이것이 주택단지잖아요. 주택단지는 1단의 건축 설치에서 주택단지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밖에 이 담장도 사실 주택단지에 들어갑니다. 담장은 사실 이런 부대시설이거든.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제 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동이 있고요. 그럼 안에 이제 도로도 있을 거고, 1단의 토지인데. 그러면 보통 주택법에서 주택단지를 구성하기는 이 주택단지는 그럼 여러 필지가 되더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땅을 우리가 해서 주택단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의 대지로. 여기 복리시설도 있을 거고,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경로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주택단지죠? 그러면 여기, 부대시설도 있고, 이런 복리시설이나 이런 주택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나 1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근데 주택법의 주택단지는 하나의 대지로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이 정비법에 1단의 토지인 이 주택단지는 인정이 안 돼요. 이것은 건축법의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주택단지는 안 되면 1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는 안 된다는 측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걸 기억하세요. 이 예외적인 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놓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단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 주택단지를 하나 지었어요. A주택단지를 여기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게 옆에 하나 더 해서 주택단지를, B주택단지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동관리해버리면요. 관리주체가 같습니다. 공동관리해버리면 이것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단지는 인정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또 토지 분할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인데 이걸 분할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주택 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택 단지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조금 유념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 구급 쪽에는 서울시에서는 이게 언급이 이제 대지적인 측면이 되네요. 국가적도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그럼 포인트는 거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그 주택법에 주택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일단의 땅은 둘 이상을 갖다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기억합시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계획사업 같은 그런 시설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을 설치해서. 그 측면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물 개념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건축물이라 하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건축물은 전제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토지에 정착을 해야지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을 안 하면 건축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토지에 정착을 하면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안 돼요. 토지에 정착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수상가옥이나 모빌하우스 이동식 주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재. 그래서 이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가옥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상가옥이나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은 건축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건축에 대한 세금물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토지 정착 여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 정착을 하면서 정착을 해주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붕과 기둥. 그래서 법 그대로 하면 일단은 지붕과 기둥. 기둥 또는 우리가 벽이죠. 벽이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벽이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장난 칠 때는 요걸 취하면 된다. 요거는 가예요. 가는 엔드입니다. 가는 엔드고,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붕은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지붕은 필수 요건이고요. 필수 요건이고, 기둥 OR 벽입니다. OR 또는이죠. 그러면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 있어도 되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 기둥,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둥, 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자나 이런 형태, 이런 것은 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벽식 아파트의 경우는, 벽식 구조의 경우는 벽하고, 바닥판 지붕 형태로 구성되죠. 그래서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붕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난치는 방법, 여기 인하가 되면 안 돼. 지붕 인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과가 돼야 돼. 필수 요건이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지붕이 필요하고, 지붕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수직부재에 지붕은 필수 요건이고, 기둥 내지 벽이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고, 그러면 건축물, 이걸 정의 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그리고, 자,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다 있어도 된다. 지붕과 벽하고, 자, 이 기둥 다 있어도 건축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다. 기억하시고, 이것이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건축물인데, 그러면 이것을 건축물로 보고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들이 건축물이 됩니다. 여기에 딸린. 그래서 이 딸린 시설물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딸린 시설물. 그럼 그 딸린 시설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대문을 설치한다, 담장 설치한다 이런 거. 담장이나 뭐 대문이든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그러면 여기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딸리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대지에 지금 현재 담장이나 대문만 설치했다는 겁니다.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나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에 담장을 설치하면 이것은 공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건축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자, 이런 사무소라든지 공영장, 점포, 차고,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창고나.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그래서 지하나 이 고가의 공작물 개념. 이거는 공작물이죠. 이 지하도나 이런 거. 이거는 공작물인데, 여기에 설치되는, 자, 우리가 뭐 사무소라든지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거 된다. 차고도 되고, 그래서 이제 차고도 뭐가 되는가 하면 건축물이야. 여기 설치되면. 차고도 건축물입니다. 차고도. 얘가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얘가. 이것이 이 지하도는 자체는 아니다. 지하도나 고가도로 이런 것은 공작물인데 여기 설치는 사무소, 공연, 점포, 차고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상가, 그것이 예를 들면 되죠. 지하상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하상가라든지 뭐 11번 지하상가들 있죠. 명동 지하상가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대지 지분은 없습니다. 땅은 대지는 없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만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권리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권리 기간이 총 기간이 30년입니다. 거기 지나면 땡이에요.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폭탄 안고 들어가는 분들이 보통 저거죠. 권리 다 돼 가는데
1, 2년 남았는데 그걸 또 비싸게 주고 사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완전 뭐 청천벽력이 되죠. 자기 거 날라가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지하의 고가의 공작물에서는 이것이 바로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대지 지분율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만 있어요. 대지에 대한 등기는 없으니까 좀 사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뭐 공작물 등 나오는데, 건축물은 사실상 이 딸린 시설물만 건축물이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준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은 공작물은 건축물 개념은 좀 애매하고, 요거는 보통 공작물로서 건축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공작물 축조하려는 자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해서 축조하는 공작물 개념이 있습니다. 그 공작물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건축물은 해당이 아니 되고요. 딸리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딸려야 돼, 공작물은. 공작물은 딸리면 건축물이고, 안 딸리면 공작물입니다. 근데 건축법을 준용해서, 이 신고해야 돼. 축조 신고를 해야 돼. 이자들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 공작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자, 높이를 기준 잡습니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옹벽하고 담장 개념, 이것이 바로 공작물 중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것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옹벽이나 담장만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지 조성을 하고 쉽게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돈도 없고 집질이 돈 없고, 그래서 이겁니다. 땅을 임야를 사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자 무엇인가 옹벽을 만들어가지고 대지 조성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만들어가지고 얘도 옹벽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옹벽은 높이가 몇 메다? 2m 넘게 되면 신고하고요. 2m 안 넘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률 건축법에서 신고를 안 하면 타 법률에서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타 법률에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m 넘으면 옹벽 담장.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대지를 사가지고 담장을 치거나 옹벽할 때는 2m까지만 딱 하시면 2m까지만 하는데 넘으면 우리가 신고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2m 부분. 그리고 4m를 넘는 거, 높이 4m를 넘는, 자, 보통 강고판이나 이런 강고탑의 개념은, 자, 이거 3m. 그럼 얘들은, 자, 보통 독립된 공작물이에요. 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독립된 공작물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러면 우리가 공작물도 딸리면, 자, 건축물이라는데, 공작물이 딸리면, 담장이나 이런 게 옹벽이 딸리면 건축물이에요. 딸리지 않고 얘가 혼자 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m짜리는 많습니다. 높이 6m를 넘는 것들은 많아요. 넘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꿀뚝이라든지, 뭐, 장식탑이나, 뭐, 기념탑, 더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많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높이, 자, 높이 8m 넘는 고가 수조가, 이 고가 수조, 물탱크죠? 고가 수조. 그래서 8m 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대피 면적, 지하 대피호 개념, 지하 대피호는 자, 바닥 면적 기준 잡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 신고된, 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8m 이하가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자, 이 경우는 외벽이 없이 8m 이하입니다. 8m 이하는,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고요. 8m 초과되면 저리 갑니다. 주차장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인 요 6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4강 고수들일 때 강파 4강 8고 이렇게 오시면 돼. 8고 4강 8고 암기하시고 여기에 많은데 외우지 마시고 모르면 다음 6m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옹벽 담장만 2m.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작물 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공작물은 자, 독립된 공작물은 자, 요거 특별시장군수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공작물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2m 넘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 대상이 아니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을 건축 적용해서 제외라고 나왔죠. 적용 제외.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 제외란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하는 건축물이 있다.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안 하는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는 자,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든 가지정 문화재. 이 지정 문화재하고 가지정 문화재. 자, 얘는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겠다. 그러니까 5번에 적용해서 제외, 가성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다. 지정 가지정 문화재적인 측면은. 지정 가지정 문화재. 그거는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는 철도와 관련된 거, 철도와 관련된 시설들, 철도와 관련된 시설들, 철도와 관련된 시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운전 보안 시설 같은 거, 이래서 보안 시설들 철도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철로 위나 아래로 우리가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들 있잖아요. 보행시설들. 그래서 보행시설들이 있는데, 뭐 그 대표적으로 저런 거죠. 위로 지나간 가성교나 이런 거. 그래서 이 가성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가성교가 보행시설, 가로지른 보행시설이 가성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랫폼. 이 플랫폼은 여러분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있죠?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은 사실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철도와 관련된, 자, 저런 시설들이 있죠? 급수, 급탕, 급유시설 같은 거. 급수나, 이런 거, 급유를 한다든지, 급탄이나, 또는 급유시설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도와 관련된 것들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철도. 그 문화재 보호 지정 가정 문화 대표적인 게 그죠? 숭례문. 그래서 불난 거죠. 건축법 적용받는 게 아니죠. 건축법을 적용받으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받는. 그러면 그래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파괴해서도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숭례문의 경우는 못 건 이유가 바로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법에서 불을 못 끄게 됩니다. 그래서 숭례문이 불탄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런 부분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고속도로. 자, 우리가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가시면 통행로 징수시설이 있죠. 통행로 징수시설이 있을 겁니다. 징수시설. 그럼 통행로 징수시설을 보시면 위에 지붕이 있고요.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은 우리가 바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컨테이너 창고인데 컨테이너.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보통 어떻게 보면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컨테이너 이 창고와 관련돼서는 알아두실 것이 자, 일반적인 간이 창고여야 됩니다. 간이 창고. 간이 창고로서 일반적으로 공장 용도에 씁니다. 공장에 씁니다. 아무 데서는 안 되고 공장 용도에서 자, 이동이 용이해야 돼요. 이동이 용이했을 때 용이한 경우는 자, 건축법을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법을 적용을 예외하는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들이 자,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건축 설비 개념이 나오죠. 이런 거는 잘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할 거는 거기 우편함 이런 것도 건축 설비에 들어가요. 우편함. 초고속 정보통신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런 것도 건축 설비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피뢰침 국기 개양대도 건축 설비라는 거 조금만 체크해 놓으시면 피뢰침하고 국기 개양대 이것도 바로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근데 거기 배수가 두 가지 나왔죠. 앞에 배수는 자 이거죠. 물을 공급해 주는 개념의 배수입니다. 그 배자가 분배해 주는 개념이죠. 배수고 뒤에 배수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배수가 그 배수가 두 가지 나왔는데 그럼 보통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배수지로 물을 분배해준 배수지로 보낸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해주거든. 건물로. 그 부분이 그 배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층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지하층은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자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이것이 바로 지하층 개념이죠. 지하층 개념. 그래서
지하층 부분은 땅 속에, 자, 여러분이 이제 지하 부분은, 지하층의 개념은 땅 속으로 얼마나 내려갔느냐 이겁니다. 지표면이 있을 때, 이 층고에 대해서, 자, 여기 얼마 정도 내려갔네? 층높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층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지하층 개념. 지하층. 그래서 이 지하층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여기 2분의 1 이상입니다. 옛날은 이게 각각 틀렸는데, 지금은 다 통일을 시켜놨죠. 2분의 1 이상 개념을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표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가중평균을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평균해서. 가중평균해서 지하층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근데 보통 층높이 층고에서 2분의 1 이상 지하로 들어가면 그걸로 봐주고 있고요. 근데 이 지하층은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보통, 연면적에 대해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 바닥 면적 부분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거실이란 것은, 자, 법적 거실의 개념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을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 그래서 거실은 뭐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실 개념은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주요 구조부 요런 거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주요 구조부. 자, 이 주요 구조부는 우리가 설정한 것이 주요 구조부는, 이런 재난시, 하재나 이런 재난이 하재의 재난시, 이 구조가 붕괴되면 많은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을 주요 구조부로 잡아놓은 겁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주요 구조부하고 구조에서 나오는 내력 구조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적인 측면은, 자, 그래서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력벽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 지붕틀 개념, 그리고, 바닥하고, 자, 주계단입니다. 주계단. 그리고 기둥. 총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근데, 일반 비내력벽은 해당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주의할 거 이 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는 큰 보를 이야기합니다. 큰 보. 큰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보통 큰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은 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붕틀 되고요. 지붕틀은,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경주 리조트 사건이 바로 이 지붕틀이 좀 약해서 이제 경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붕괴된 건데, 그래서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지붕 전체가 주요 구조부는 아니고, 트러스는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붕괴되니까 이제 인명손실이 생기죠.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에 넣는 게 재난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되는데, 자, 최하층 바닥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은 하재가 생기면요, 최하층 바닥은 붕괴가 안 돼요.
지하층은 지반하고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통로로 사용되는 주계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계단 개념이 이제 조금 하재시 이제 우리가 이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난 계단 설계하죠. 피난 계단이나 또는 특별 피난 계단도 주계단이죠. 그런데 이거는 5개 계단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초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기둥은 되지만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순서는 이 순서가 제일 쉽답니다. 서울대 학생이 제일 쉽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앞잡다서 외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측면 간략히 정리해 두도록 해두죠. 그래서 주요 구조. 그래서 우리가 내력 구조부하고 조금 혼돈하면 안 돼요. 내력 구조부하고. 그래서 구조에 나오는 이런 내력 구조부하고 힘을 전달하는 이런 내력 구조부적인 측면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력 구조부에는 이거 다 들어가죠. 작은보 이런 것도 가요. 작은보도 들어가고 기초도 들어가고 맞죠? 최하층 바닥도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갑니다. 최하층 바닥 이런 것은 내력 구조부적인 측면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하고 힘을 전달하는 내력 구조부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를 우리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음 기 조금 길어질 거여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의 건축과 대수선 이런 분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